안녕하세요. 뻔뻔한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이제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나미급으로 3월 넘어가면서 10만 건, 그러니까 매매만 10만 건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부동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심리라는 게. 마지막 심리 저지선이 붕괴가 돼버리면요. 이거 도미노 현상입니다. 앞에 있는 게 딱 무너져 버리면 뒤가 그냥 우르르 그냥 따라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상. 이게 부동산에서 지금 뭐 상승세 추정하는 어떤 이 궤적만 그려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라는 이 주문이 마치 뭐 기우제지내는 듯한 어떤 인디언 주문 같이 여겨졌었는데 이제 이게 역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확실한 집값 조정세가 찾아올 이 가장 큰 선제 지표는 매물량 폭증입니다. 폭증. 벌써 지난주만 하더라도 하루새 2% 들어서 6만 건 육박을 했고요. 25개 자치구서 전날보다 매물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이건 이제 심리적인 어떤 변화가 굉장히 요동을 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일 지난주 한 주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SNS 글을 통해서 부동산 개혁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워딩을 던지면서 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끝까지 버티겠다.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홀딩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고점에 물린 아파트 더 고점으로 쳐올려서 시세 차익 딱 빼고 나오겠다라는 그 어떤 기대감마저도 이제 무너질 정도의 강력한 부동산 개혁을 지금 주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확실한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굉장한 어떤 이 사인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강남구, 서초구 매물을 볼까요? 서초구 매물 보시면 이 드라마틱한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6,800건 선에서 6,900건, 6,700건 선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주초에, 지난 주초에. 근데 6,900건, 거의 이제 7,000건 선으로 이제 폭증을 한 거죠. 폭증입니다. 왜냐하면 서초구는 매물이 잘 안 나와요. 매물 자체가 나와 있어도 이게 잘 소화되지도 않고, 그리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출애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이다 라는 생각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뭐 오히려 더 가치 있고 단단한 그런 어떤 수요가 버티고 있는, 그리고 공급도 확실하게 지금 내가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 가서는 가장 이 고점에서 타점 잡아가지고 내가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이 쫙 깔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물 절대 안 던집니다. 근데 이렇게 6,700건에서 6,900건까지 지금 매매물이 튀어나온다는 얘기는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 뭐 고작 뭐 해봤자 2, 300건 뭐 차이밖에 더 나겠습니까?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서초구 매물 현황이 그닥 그렇게 뭐 몇십 건 정도 늘어나는 수준, 그리고 조금 몇십 건 수준에서 줄어드는 수준, 그거였는데 이렇게 지금 숫자가 변화되고 있다는 건 이 폭증입니다. 폭증. 그다음 용산구 매물도 마찬가지고, 용산구는 기본적으로 회전율이 많이 떨어지는 곳 아닙니까? 그만큼 강남 3구에서도 집값 추이는 굉장히 높지만 이게 원활하게 회전이 안 됐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 1,300건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1,400건. 그러니까 넘버링이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심리적 기저의 변화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 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급하다. 그리고 빨리 지금 고점에 몰려있는 아파트 내가 어느 정도 적정 수위에서 팔고 나와야지만 5월 9일 양도세 중과를 면할 수 있겠다라는 급박한 심리. 이제 이대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타이밍은 아니겠구나. 확실하게 뭔가 매듭을 지을 만한 규제가 칼을 딱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와서 내가 10억 차익 거둬도 8억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버티냐고요. 못 버티죠. 당연히 용산구 매물도 전혀 뭐 요지부동 하다가 지금 1,300건에서 1,400건까지 지금 튀어나오고 있고, 마포구 역시 마찬가지죠. 마포구도 비강남권이긴 하지만 끝까지 내 집을 홀드하고 있으면 결국 내가 이긴다. 결국에 와서는 시세 차익 달달하게 빨아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차익을 챙길 수 있는 입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잘 안 내놓습니다, 매물. 근데 1,400건에서 시작했어요. 지난주. 근데 1,600건으로 늘었습니다.
이거 굉장한 어떤 이 변화거든요. 드라마틱한 변화라고 말씀드려도 뭐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굉장한 매물수의 폭증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자, 비강남권 그래도 어느 정도 6억대 수준에서 집값 접근이 가능한 서울 외곽 지역 노원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물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남 쪽 말고 비강남 그리고 서울 외곽 쪽에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이참에. 근데 오히려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신기한 현상이죠. 4,500건에서 시작해서 지금 4,600건까지 가고 있어요. 자, 집주인들이 심리를 딱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서울 외곽의 집을 다 정리하고 가장 노른자 땅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똘똘한 채로 내가 쏴야 되겠다 라는 어떤 플랜이 있을 건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지금 가장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 양도 차익이 가장 큰 아파트. 그러니까 자기가 한 3채를 갖고 있는데 강남 쪽 아파트 한 채가 양도 차익이 거의 20억, 30억대. 근데 나머지 뭐 노원구 쪽이나 뭐 서대문 쪽 이런 쪽의 아파트들은 그닥 그렇게 시세 차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팔겠습니까? 강남 아파트부터 팔아야죠. 양도 차익이 큰 것부터 칼을 들이대야지 어느 정도 규제를 떠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우회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울 외곽도 노원구 매물도 이런 식으로 4,500건에 시작해서 4,600건까지 폭증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고스란히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에서 지금 부동산 현황을 우리가 고스란히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하고 똑같아요. 주식시장도 숫자가 그리고 그래프가 엄청나게 변화의 속도를 가지고 시간마다 탁탁탁탁탁 움직이는 것만 보면서 그 안에 이 수요와 공급의 어떤 심리 기조를 우리가 읽으면서 타점을 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이 숫자 안에 고스란히 정말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는 다주택자들의 심리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자, 서울 매물 2% 늘어났고요. 25개국 모든 자치구에서 전날보다 매물이 지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공급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앞으로 집값 더 오를 거라는 소리 이제 무색해졌습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구축은 공급이 아니냐고, 구축 아파트 공급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주택자들이 홀드하고 있는 아파트 내놓으면 충분히 이 공급 부족 현상은 극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10채, 100채, 1000채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려가지고 결국 이 양반들이 다 주포가 돼가지고 부동산 시장 가격 들었다 놨다 했다 보니까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은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천정부지로 가격을 올려놓으니까 접근도 안 돼. 이건 뭐 현실성도 없어. 내가 차곡차곡 모아놓은 청약통장 가지고 뭔가 진입을 하려고 해도 지금 신축 분양가는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가지고 이건 뭐 감당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구축으로 좀 가려고 해도 이만큼 집값을 올려놨는데 이게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내수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아파트 시장 자체도 굉장히 지금 얼어붙을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고민도 여기가 있는 거예요. 내수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이 좀 호황으로 가야지 그래도 금융시장 커나가는 것 함께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잘 온기가 돌 수가 있거든요.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고가의 아파트들 사람들이 살 생각을 안 하니까 갈수록 겨울왕국이 되는 거라. 내수는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집값의 정상화가 가장 필요한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이 늘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반비례적으로 매물 폭증과 함께 결과적으로 거래가는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요게 딱 나온 정답입니다. 정답. 경제적 현상 모든 어떤 예외적 현상들을 다 들이대더라도 요것만은 부인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가서는 매물은 엄청나게 늘어나죠. 거래량은 줄어들죠. 자, 요 사이에서 뭔가 선택지를 가져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일단 가격을 내려야 된다. 그죠? 그 두 번째, 시세 차익 어느 정도 자기 기준선에서 깎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자기가 내놓은 매물들이 소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전혀 그러지 못하고 그냥 욕심 부릴 대로 부려가지고 가격은 홀드해. 매물은 내놨는데 가격은 홀드한다면 이건 그냥 양도세 중과 때려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자, 반포동 레미안 원밸리 보십시오. 46억
6천에 팔렸습니다. 24평이 세상에, 세상이라는 말이 나와야지. 아무리 서초구로 해도 24평이 46억이 뭡니까, 아파트가. 이거 뭐 빌딩 값입니까? 정말 화가 나죠. 자, 근데 이거 42억으로 지금 내려치고 있잖아, 호가가. 그죠? 네, 거래가는 46억인데 이제 호가 꼬리가 슬슬슬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 매물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레미안 원밸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428건. 예, 이 레미안 원밸리도 계속 홀드하고 있으면 이게 40억, 50억, 60억 될 가능성, 20평짜리도 60억, 70억 갈 수 있다라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 이게 말다 했지, 이게. 이게 아파트 값입니까? 빌딩 값이지. 정말 화딱지 나죠. 여러분들 보시면서. 참, 진짜 너무한다, 이거. 이러니까 이게 만국병입니다, 만국병. 대한민국 부동산 만국병이란 얘기예요. 자, 올림픽 파크 포레너도 보십시오. 377건, 이거 40억 간다고 막, 땡가리 치고 북치고 난리 났었죠. 근데 지금 29억으로 호가가 내려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한 31억 정도, 30억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호가들 슬슬 까내릴 수밖에 없는. 근데 너무 적다. 호가 이거, 야, 이거 5월 가까이 가서는 이거 20억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참, 강동구에서 30억이 뭡니까? 평당 1억입니다. 헬리우시티도 817건 나오죠. 예, 매물이 엄청나게 지금 폭증하고 있고, 호가도 지금 28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거래가가 지금 헬리우시티가 최근에 한 3억 6천, 4억 정도 떨어지는 거래가도 나오고 있어서 헬리우시티 지금 매물 폭증 현상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잠실주공 5단지 어떨까요? 213건. 잠실주공 5단지도 매물이 별로 되지를 않았었어요. 뭐 끽 나와봤자 한 100건, 90건 정도 됐었는데 뭐 200건이 훌쩍 넘어가고 지금 호가도 40억으로 내려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한 41억에서 42억 정도 거래가 됐었는데 호가를 확실하게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것이 다주택자들의 어떤 피눈물을 쏟게 만든다라는 이상한 논리까지 만들어. 정작 피눈물을 흘려야 될 사람들은 무주택자 아닙니까? 청년층 아닙니까? 이렇게 아니 아파트 30평대가 40억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누가 결혼을 할 것이며 누가 애를 낳을 것이며 누가 청약통장 통해 가지고 착실하게 자기 월급 저축해 가지고 집을 살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시장 자체가 왜곡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아크론 리버파크 역시도 지금 254건으로 매물이 폭증하고 있죠. 자, 42억, 42억, 40억 정도 매물이 나와 있는데, 자, 24평이 지금 45억에 거래가 됐는데, 호가는 확실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5구 제곱이 40억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5억까지 지금 깎아내리고 있다는 사실. 결국 이제 집주인들이 굉장히 이 시세 차익이 어마무시한 자기 물건을 들고 있기가 부담스럽다는 심리적인 어떤 저항 마지노선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는 지금 현황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버링만 보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이 어떤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관망하시라. 관망이 옛날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죠?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두 손 두 발 뭐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 두 번째, 다주택자들 움직임 잘 포착을 하시고요. 우리가 넘버링 딱 보면서 매물 현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예, 아마 엄청나게 쓰나미처럼 쏟아질 가능성 높아요. 왜냐면 정부 스탠스가 뭔가 풀어주겠다, 완화시켜주겠다, 유예시켜주겠다 아닙니다. 이제 종집을 딱 찍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더 그냥 밀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그 다음에 투매 현상.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출혈 경쟁이 일어나게 돼요. 서로 집을 더 낮게 던져가지고 빨리 팔기를 원할 겁니다. 엑시트를 좀 만들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탈출 현상이 일어나는 거 좀 잘 지켜보셔야 되겠죠. 자, 거래량 역시도 지금 일일 아파트 거래량이 주말에는 20건으로, 20건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 지금 거래량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매물량 대비 거래량은 반비례할 수밖에 없고, 이 둘 사이의 결과값은 결국 거래가다. 거래가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매수 우위이기 때문에 매도자가 뭔가 여유를 부릴 뭐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걷어차버려야 된다. 빨리 적정가 수준에서 내보내야지만 양도세 중과에 대한 어떤 이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태풍의 핵이 됐는데, 아파트 매물 이 변화 추이를 보더라도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강남 상구는 오히려 매물이 늘고 오히려 비강남권이 매물이 줄고 있는 그런 아주 요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비강남권 여러 주택들을 다 처분을 하고 똘똘한 한 채로 그냥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양반이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다주택자들 양도 차익,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이게 강남이 40억, 50억 올랐으니까 이게 천문학적인 시세 차익을 얻은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제 빨리빨리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양도세 중과 맞아버리면 이게 도로아무 탑을 돼버리는 거예요. 10년, 20년 버틴 게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걸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3040이 연끌해가지고 뭘 샀습니까? 비강남권 아파트 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강남권 아파트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지금 그냥 주담대 금리 때문에 지금 눈이 튀어나올 지금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 7%까지 간다고 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원금 이자 내가 4, 500만 원씩 갚아버리면 이거 생활비도 빡빡할 뿐만 아니라 이거 내가 더 이상 이제 못 갚게 되면 최후의 마지노선까지 무너지게 된다면 결국에 가서는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을 수밖에 없다. 결국 내가 그렇게 어렵게 잡은 아파트 경매 시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두려움이 폭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송파구,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 매물이 오히려 모든 예상을 뒤엎어버리고 더 이쪽 매물 현황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한강벨트 중심으로. 그래서 송파구는 뭐 13.3%, 성동구, 광진구, 강남구 순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여기가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리고 3040이 연끌을 너무 끌어왔다. 결국 이 원인으로 인해서 빨리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경매를 면해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딱 지금 시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성북구 4.3% 줄었고 강북구, 금천구, 구로구 오히려 매물이 더 늘어날 줄 알았는 여기부터 정리해가지고 다 빤스런 할 줄 알았는데 여기는 나중에 팔자. 일단 강남부터 처리하자. 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이 완전히 지금 반대돼. 양도세 중과부담이 큰 고가 아파트 지역일수록 매물이 지금 늘어나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3040은 연끌 받았는데 월급이 450인데 이자만 280이야.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연끌 5년 중산층 몰락. 이게 참 심각한 현상입니다. 이게 하우스푸어가 계층적 어떤 붕괴 현상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류층만 지금 흔들거리는 게 아니라 중산층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집 때문에.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이 중산층이 정말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허리가 돼줘야 되는데 이게 집 잡느라고 이 양반들이 그냥 다 돈을 때려 박았기 때문에 그 돈 때려 박느라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다음 주부터 또 엄청 반등할 가능성 높은데 이게 포모 현상 오는 거예요. 예? 집을 못 산 사람들이 포모 현상 오는 게 아니라 주식을 못 산 사람들이 돈을 여기다 다 때려박아가지고 여기다 늘 돈이 없어. 그 남들은 막 수익이 뭐 1,000만 원이 2천만 원이 하고 앉았는데 그냥 입에서 막 개거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에 속았잖아. 지각비 낸다고 빨리 막차 타라고. 그냥 역대급 빚 얻어가지고 그죠? 보십시오. 주담대 신규 취급액 30대 2억 8천, 40대 2. 겁 없이 그냥 때려 박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연끌. 이게 연체가 돼가지고 엔딩이 벚꽃 엔딩이 아니라 경매 엔딩입니다. 경매 엔딩. 아파트 한 채들 뭐 다들 있잖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분위기 몰아가는 거예요. 그냥 몰려가가지고 주택담보대출 보십시오. 4.17에서 4.2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건. 강남 아파트 덜컥 샀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임의 경매 지금 20%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수치에서 딱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진입한 연끌들이 그냥 매물 그냥 성급하게 내놓고 있는 거예요. 안 팔리면 끝장이다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이 집값이 확실하게 이제 이런 현상으로 가면서 좀 잡혀야 되는데 끝까지 저항을 한다면 이제 보유세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여러분 시행되고 있는 이 우리나라 보유세 결코 약한 보유세 아닙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빨리빨리 시행되면서 뭔가 확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치로 다가섰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뭔가 유예해주고 좀 카바쳐줬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 최대 5% 세율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어요. 재산세 세율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막강한 보유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정말 드라이브로 확실하게 걸어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딱 깔려있는 지금 5% 세율인데 이걸 이제 딱 들이대면 이제 꼼짝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정시장 가격 비율 이제 상향이 전제 조건이 되는 건데 공시 가격에서 올해는 69%로 이제 딱 뭐 동결을 했지만 아마 내년 되면 확실하게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026년 부동산 보유세 현행 적용 기준을 보시면 종부세 비율이 2주택자가 2.7%, 3% 가깝습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은 5%예요. 보유세 5% 시대가 별나라의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세팅되어 있는 이 세율입니다. 세율. 이게 제대로 실행만 되면 충분히 부동산 시장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통령이 매번 마지막 기회라고 시그널을 보내는 이유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보유세라는 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자, 환율 부분하고 국채 부분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이제 다주택자들은 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연끌하신 분들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경매 가기 전에 빨리 집을 팔고 나가자. 현금화 시키기 위한 어떤 굉장한 속도전 양상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주식시장이 너무 탐스럽거든. 주식시장에 늘 돈이 없어. 부동산 시장에 다 때려박아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빨리 현금화 시켜서 주식시장을 옮기자라는 영끌들의 움직임도 유턴 현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 무주택자에겐 굉장한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 부동산 캐릭터죠. 보유세가 무려 5% 지금 깔려 있습니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좀 뭔가 적용이 안 돼서 그렇지. 유예시켜주고 또 연기해주고 이래서 그랬지.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막강한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이 개혁 드라이브는 계속적으로 엄청난 이 시동을 걸면서 쭉 하고 앞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좀 잘 지켜보셔서 골든타임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빠 브라운 구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